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먼저 이제 그 합격자 이제 그 합격생 필기 노트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강복과 이제 그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상균주의 그 내세웠죠. 임정이. 그래서 해방 직전에 조선독립동맹이 또 상균주의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이 또 상균주의를 내세웠어요. 이 세 단체가. 그래서 요 단체 이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게 건너뛰네. 잠깐만요. 자, 거기 이제 한국 독립을 위한 네, 한국 독립을 위한 여기 국제 회의 같은 거 있죠. 카이르회담, 얄타회담, 뭐 포츠담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약간 세계사도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셔갖고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국내 조선 건국동맹이 있고 이게 나중에 해방 직후에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건준이가 이제 그때 건국준비위원회가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가도기에서 대중생활 확보,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원래 건준이는 좌우합작 조직이었지만 이제 우익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자익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돼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게 이승만이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명의 동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이 여기 참여 안 했고 그 당시에 단체들은 한 잔씩 다 이승만 해놨거든요. 이승만이 좀 인지도 높고 하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자체가 자익들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좀 우익적인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빌린 거지 실제로 이승만이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어요.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요게 결정사항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임시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이제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회 설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5년간 뭘 하는 거였죠? 신탁통치. 요 세 가지 내용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미소공동회 개최 부분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1차 미소공동회가 이제 개최를 했는데 결렬됐어. 그 결렬된 이유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소련 같은 경우 모스크바 결정문을 지지하고 난 단체만 하자. 이거는 자익단체만 이제 하자는 거고, 그 다음 미국의 주장은 모스크바 결정의 지지단체들 뿐만 아니라 반탁도 같이 하자. 자화합작 조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갖고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승만이 정국 반응이 나왔죠. 이거 상당히 유명한 반응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미군정이 이제 뭐냐면 지원하는 자화합작위원회가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시험 몇 번 나왔죠.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가 결합돼갖고 자화합작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결국에 갖고 자화합작 실현칙이 이제 공포됐지만 결국에는 자,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영웅령이 피살되고 그 다음 미군정이 지지해서 철회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결렬됐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결렬됐어.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상정했죠? 유엔에 상정했죠.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선거를 통해서 하라. 그러니까 인구 비례 때 남북 동시 선거를 하자. 근데 소련과 북한이 반대를 했죠. 그래갖고 소총을 다시 열어가고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 단독 선거 하자. 그래갖고 이제 실시된 것이 그 50 단독 선거예요. 50 총선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이제 결정하니까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김규와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김구가 이제 3천만 동포의 윽고안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선물 논술을 통문을 내죠. 경문을. 그 다음에 김규식과 함께 어디에 참여해요? 남북협상에 참여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남북협상이 그 두 개 크게 나눠요.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이걸 줄여서 남북 연석 지도자 회담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죠. 요것만, 이걸 어떻게 쓰신 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 플레임을 쓰신 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사기회담.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 남북한 지도자. 그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뭐, 김일성, 김도봉, 김구, 김규식. 다 사김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이 나왔죠? 이 4.3 사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한말 단독 선거 반대, 미국 철수 등등해서 4.3 사건이 나왔고, 그래서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여수 순천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10월 19일 사건.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해서 군대의 자익색들이 대거 제거되고, 국가보안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박정희도 수청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남로당 뿌락치 조직책이었거든요. 자기 형이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군 검찰에서 이제 사형을 때렸어. 구형을. 근데 이제 그 박정희가 자기 조직체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제대를 냈거든요, 이 사람이야. 그래서 군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6.25도 이제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한 쪽으로 붙을 줄 알았는데 한강을 건너가지고 부산 온 거야. 근데 그 당시 전쟁 와중이니까 전쟁 지도자, 지휘관들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등용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그 정보부에 의하면 박정희는 빨갱이거든. 그래서 이제 걱정했는데 그 박정희가 뭘 내세웠어요? 방공을 국시로 내세웠잖아. 예, 미국을 안심시킨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 총선거를 이제 찬성했던 것이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한민당 근색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해 갖고 이제 들어가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넘어가서 이승만 정부를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에서 재헌국회 활동 보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반민특위인데, 그 반민특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근데 이승만 정권은 이들 탄압을 해. 그래서 뭐 국회 뿌락치 사건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치의경찰 방해 등등 해서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되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이제 하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 농지개혁.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미 군정 시기 때 농지개혁이 있어요. 그걸 이어봐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유상민, 유상분배죠. 5년간 분할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나왔죠. 기속재산 처리법. 이거 어디 뭐죠? 주요하고 적산.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그 동산과 부동산 이런 것들 적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통일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2차에도 그 문제 나와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실상 남북공동선언 때 그 결과, 정책 결과고, 그다음 예전에 북한의 토지개혁 관련돼가지고 그 남한의 토지 갖고 좀 기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 그거 단독 문제 안 나오고 그 정도만 좀 나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볼 게 여기에서 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에 만들어졌죠. 이전부터 이제 그 소련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예전에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인민위원회가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그 못해 그 산하 지부를 인민공화국 개편됐거든요. 그 인민공화국에 위임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조만시가 앉혔다가 쳐내고 그 자기가 데려온 이제 김일성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인민을 통합해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부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위원장을 이제 김일성하고 요때 이제 토지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먼저 토지 개혁을 했다. 북한은.
그래서 이때 토지개혁이 이제 뭐냐, 무상몰수, 무상분배, 요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남한의 토지개혁과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죠. 근데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요거는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준 거죠? 경자권, 용인권을 준 거야. 이거는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중국이나 뭐 소련도 이제 평양무에 곧바로 집단화하지 않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일단 토지를 분배를 해주는데, 그때 분배를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그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경자권을 주는 거야.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된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집단화를 시켜버리죠. 그 대표적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공사 같은 것들 만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절차를 밟아갖고 한 건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토지개혁하고 나서 또 집단화 시켜요. 이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기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안 나왔지만 교과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25 전쟁은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 이 부분은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시대 때 정치를 보면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제 간간히 뭐 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이라든지 여기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자,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보면 1차 개헌과 2차 개헌 있죠.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주요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초대 대통령에서 중인제를 철폐해서 3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명 4.4.5.2 개헌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승만이 통치했던 기간 동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진보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봉왕을 처음 시켰죠. 이 조봉왕이 이제 내세웠던 게 평화통일이냐. 근데 이승만 그 당시에는 북진통일로 주장했죠. 그래서 이 대입을 해갖고 이제 처형을 시킨 거고, 물론 그 앞에 있었던 그 대선 결과 이 조국왕이 너무 많은 표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자기 정적에 대해서 제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재심을 해갖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갖고 이제 무죄 판명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요 사람이 또 뭐냐면 혁신개세역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혁신개세역이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2공화국 때,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혁신세 세력 때 주장 내용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세 세력들이 뭐냐면 얘들은 민족주의 세력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와 달리 이 민족주의 세력은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해가지고 하자라는 사람이 혁신계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혁신계 세력들은 그 이승만 정권 때나 그 박정희 정권 때 탄압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제 살아있을 때가 작년 정권 때. 그렇지만 작년 정권도 포괄적 멀리에서 유엔 감시안에 남북한 선거 이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혁신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 노태우 정권 넘어가서는 우선 혁신계들 주장을 점점 받아들여. 자, 하여튼 그래서 요 혁신계 흐름 중에 단초를 사람이 요 조봉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되고요. 4.19 혁명은 중요한데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 부분은. 자, 요번에 나왔던 게 작년 정권이죠. 뭐가 나왔어요? 작년 정권. 네, 작년 정권 때 혁신계 세력 때 이제 내세웠던 통일 문제가 나왔죠.